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장흥군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호국 보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정종순 장흥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어느 지역보다도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의향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6월은 잘 아시다시피 바쁜 영농철이면서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면서 특히 장흥군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6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친일 재산 청산을, 잔재 청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침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이 장흥은 의향 장흥인 만큼 네.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장흥에 오시면은 의향 장흥이 왜 장흥이 의향 장흥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왜 장흥은 의향 장흥인가? 장흥군청 앞에 가도 첫 표지가 자연석에 의향 장흥 네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흥은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를 수리해서 명랑해장에 나가서 대전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 12척의 배를 수리한 곳이 바로 정남진 장흥에 있습니다. 회령진성.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가 장흥에 있습니다. 1910년대죠. 그 한말에 우리 애국 정신을 본받을 만한 곳이 장흥에 있어요.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가 장흥에 있습니다. 또 1894년도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있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최대의 격전지 석대뜰이 또 장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 장흥인의 장흥 정신은 의향이다. 네. 의향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장흥에 오시면은 의향 장흥의 냄새를, 역사성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네. 정말 호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흥 해동사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이렇게 위패를 모시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장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와 해동사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럽니다. 왜 안중근 의사 사당이 장흥에 있냐고 또 묻습니다. 6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5년도지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장흥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생각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십니다. 해주가 고향 후손들이 없어요. 누가 추모 제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 출신 유림 안홍천 선생님이 나섭니다. 안중근 의사 후손도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서 우리 장흥에서 장흥부는 아니지만은 안중근 의사 사당을 짓고 우리가 추모 제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께 허락을 받으러 올라가십니다. 글을 써주십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동명월이라는 글을 써주세요. 바다의 자, 동력동자, 밝을 명자, 다룰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곳, 그것이 바로 정남진 장흥이다. 그 현판을 들고 내려오십니다. 그 현판을 지금 해동사에 모셔놓고 있고요. 또 안중근 의사님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안현생, 조카가 있었어요. 육군 장군. 조카는 안춘생. 이 두 분이 안중근 의사의 영종과 입회를 들고 55년 10월에 장흥을 오십니다. 그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955년도에 안중근 의사를 모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사당, 해동사가 장흥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이 장흥은 동학운동 당시에 마지막 최대 격전지인 석대들 적전지로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군수가 돼가지고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LG 헬로비전 나와서 역사를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군수도 세일즈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석대들 전적지, 석대들 전투라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그러면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13일, 14일 이틀간이 아마 될 겁니다. 12월 13일, 14일, 15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석대들 전투가 마지막인 동학혁명의 마지막 최후 전투가 우리 장흥 석대들 전적지 전투입니다. 그래서 동민농학혁명은 공주 우금치 전적지, 밑에 내려와서 정읍의 황토연 전적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장성의 황룡 전적지, 그 다음에 자흥으로 밀려온 겁니다. 동학농민군들이 자흥 출신의 이방원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군 장군이죠.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들이 밀려서 온 곳이 자흥입니다. 석대들이에요. 큰 들판. 거기에서 3만 명의 우리 농민군들이 마지막에 일본군과 그리고 광군과 전투를 치열하게 벌인 곳입니다. 이게 장흥읍 석대들 전적지고 전투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의향 장흥입니다. 네, 이 동학 농민 전쟁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학 운동 또 안중근 의사 사당과 관련해서 의향 장흥으로 또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향 장흥을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회령진성, 영웅 안중근 의사의 해동사, 그 다음에 우리 동학 농민혁명 전적지 석대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우리 정경달 장군이라고 자흥 출신이 계십니다. 방계사, 이 네 군데를 성역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그 네 군데만 들리면은 배울 수 있도록 성역화시키고 기념관 세우고 기념공원도 짓고 지금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먼저 한 곳이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를 금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성역화 사업을 실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혁명 기념관, 기념비, 석대들 거기도 이제 성역화 사업 추진하고요. 회령진성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대 역사성이 깊은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이 찾아와서 나라사랑 정신 배우고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흥군이 친일 잔재 청산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인사에서도 제가 친일 잔재 청산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장흥에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잔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은우달, 호국 보은우달 6월에 들어서 우리 장흥에서는 6월 한 달 동안은 친일 잔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달입니다.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2달 동안 7월, 8월 2달 동안은 친일 자료를 직접 찾을 겁니다. 저희들이 찾을 나설 거예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장흥군에 널려있는, 그리고 9월 이후에 가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러한 친일 잔재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로운 고장 의향 장흥에서는 친일 잔재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친일 잔재 청산의 달로 우리 금년도 6월을 삼았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 추진 사업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께서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우리 호남에 특히 남도 땅에 만들어 보자, 그런 사업이에요. 이달에 결정이 될 겁니다. 6월 20일경에 결정이 될 텐데요. 우리 장흥도, 장흥군도 의향 장흥이기 때문에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우리 의향 장흥인 자흥에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19일 날 가서 저희들이 PT 보고 드리고 우리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흥군이 의향 장흥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1592년도
임진왜란 때부터 1910년 구한 말까지 호남의 의병수가 어디가 제일 많았냐? 의병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병 활동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나주시입니다. 지금 호남저리록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의병수가 우리 나주시가 12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영광입니다. 121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곳이 장흥입니다. 장흥의 인구가 나주보다도 영광보다도 적거든요. 영광이 7만 되는데 우리는 4만이니까요. 우리 장흥에는 117명이 있었어요. 호남저리록에 1592년도부터 1910년도까지 호남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임난 때만 해도 117명인데 누계로 합쳐놓고 보면은 234명까지 이른다는 책 내용도 있습니다. 이만큼 호남 의병의 숫자도 많았다. 의병 활동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런 곳이 장흥입니다. 그래서 장흥에서도 이번에 남도 의병 역사 공원 사업에 뛰어듭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일, 20일에 결정되는 남도 의병 역사 공원에는 반드시 우리 장흥군이 앞장서서 추진할 거고요. 장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또 남도 의병 역사 공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중근 의사 해동사 말씀드렸잖아요. 안중근 의사 추모하는 사당 해동사.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우리 장흥 출신의 독립운동가, 독립자금도 내고 독립운동을 직접 떼어주신 분들도 우리 장흥에는 숫자가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뜻을 빌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국가 위인공원입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셨던 대한민국의 위인들을 우리 장흥에서 공원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의 기념관을 짓고 공원에 모여서 젊은 청소년 학생들을 오게 만들어서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겠다. 이게 국가 위인공원입니다. 장흥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남도 의병 역사 공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국가 위인공원과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남도 의병 역사 공원은 상통하는 점이 많다. 의향 장흥에서는. 그래서 국가 위인공원과 함께 남도 의병 역사 공원을 10만 평 부지입니다. 10만 평이면 꽤 큽니다. 면적이.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면적은 10만 평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장흥군이 특이하다면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이인공원과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시는 남도 의병 역사 공원이 접목이 된다면은 더욱더 우리 의향 전남으로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흥군은 맑은 물, 푸른 숲, 또 천혜의 자원에 더하기 4가지 핵심 동력을 함께 추진하는 이 포메카 구현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궁금합니다. 제가 군수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59개 공약 사업 중에는 포메카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돼 가지고 이제 이달이 지나면 이제 2년이 되는데요. 이제 군수직에, 초선 군수로서 군수직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장흥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비전이 스스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포메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목표는, 꿈은 국민들의 행복에 있다. 그래서 장흥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비전을 심어주자. 그래서 우리 행복 장흥을 위한 비전을 3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첫째, 건강 증진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둘째는 복지 증진. 복지 혜택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총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예산에 쓸 정도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29%를 복지 예산에 쓰고 있으니까요. 복지를 증진해 시키겠다. 2번째고요. 3번째는 소득이 증대돼야 됩니다. 돈벌이가 돼야 되겠잖아요. 건강하고 복지 혜택 받고 소득, 돈벌이가 잘 되면 국민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 밑에 포메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포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메카 그러면 좀 생소하죠. 네 가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네 가지의 중심으로 육성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첫째 스포츠 메카입니다. 우리 정남진 장흥은 와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정남진 장흥 땅입니다. 스포츠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 조건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정남진 장흥입니다. 그래서 정남진 장흥을 스포츠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한 군데 설정하는 체육인 교육센터, 대한체육회의 체육인 교육센터가 장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장흥군으로 그 체육인 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스포츠 인프라, 스포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광 산업을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정남진 장흥은 포메카 중에 첫 번째죠. 뭐가 1등이고 2등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안전 메카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난, 코로나 국난도 재난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군수와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남진 장흥을 안전의 메카로 만들겠다.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장흥을 안전의 메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소방본부를 장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소방학교도 보내줬고요. 소방체험관, 장흥 소방서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태서 하나 더 보태서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분류종합 안전 테마파크죠. 그래서 그 모든 세월호 사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는 곳을 장흥에다가 추진해서 그야말로 우리 장흥을 중심으로 교통 여건이 좋은 장흥을 중심으로 우리 전라남도 안전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두 번째고요. 의향의 메카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의향이냐? 의향의 메카로 키워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친환경 메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손주들을 위해서도 이제 친환경 음식을 먹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래서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모든 축산물은 친환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차별화시키고 또 부가가치도 높여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만큼은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메카로 키워나갈 겁니다. 이게 포메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 없이 순위 매길 수가 없이요. 안전 메카, 의향 메카, 물리의향 메카, 친환경 메카, 스포츠 메카는 우리 정남진 장흥군의 국민의 행복을 위한 네 가지 중심 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포메카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향 장흥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포메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 모든 공직자들의 자세는 청렴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900여 공직자들에게 주문을 하고 제가 솔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과 청렴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증진 증대를 위하고 소득 복지 그다음에 건강을 위하고 그다음에 포메카를 추진해서 그 밑에가 있는 사업들이 이제 많습니다. 실과별로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포메카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국가예인공원을 만든다. 안중근의사 해동사를 성역화한다 하는 식으로 22개의 핵심적인 전략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 일,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장흥군의 많은 관광객과 또 장흥을 찾아와서 머무를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귀농 기촌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한 모든 사업을 실과별로 착실하게 전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건강, 복지 또 소득을 증진시키겠다는 군수님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부훈의 달을 맞아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장흥. 역사의 성지로 의향의 도시로 도약할 장흥군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